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릿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버스 전용 차선이 결국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치인과 상인들이 나서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결국 뉴욕시 교통국은 설치하는 것을 결정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반대 운동을 벌여온 유니온 스트리트 소상인협회 이미칸 회장 연결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메인 스트릿에 버스 전용 차선 설치 얘기가 처음 언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네. 많은 상가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별로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임플리먼트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전에 갑자기 메인 스트릿을 원웨이로 만들 것이다. 라는, 네.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 7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쯤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메인 스트릿에 버스 전용 차선 이제 설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구체적으로 그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되는 구간이 어느 곳인가요? 우선은 노던 블루바드 샌포드에 있는 메인 스트릿을 버스 전용 차선으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키스나 쪽도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샌포드 애비뉴하고 노던 블루바드 사이에 있는 메인 스트릿 그리고 같은 샌포드 애비뉴와 41 애비뉴 구간 사이에 있는 키스나 블루바드 선상 이렇게 두 군데에 지금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네, 한 0.3마일이지만 거기는 그 다운타운 플러싱이 굉장히 큰 트랜스 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특히 메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거기는? 그럼요. 거기가 이제 뉴욕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임스퀘어에서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네. 두 번째는 브루클린 풀턴 스트리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메인 스트리트였습니다. 네. 예, 그런 거군요.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군요. 그러면 여기에 버스 전용 차선이 들어온다는 건 지금 양방향 모두 합쳐서 2개 차로인 걸로 아는데 아예 진입을 막겠다는 건가요? 그 구간에 일반 자동차의 진입을? 네, 그렇죠. 진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버스만 다닐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이제 지나갈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운타운 플러싱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루트가 이제 39에브뉴, 37에브뉴 또는 루즈벨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레프턴, 라이턴으로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장이 버스 전용 차도를 더 만들어라 해서 DOT에서 이것을 억지로 꾸겨게 넣은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가분들, 타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그 버스가 차가 많다고 해서 늦게 가거나 엄청 빨리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버스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또 유니온 스트리트나 또 트윈 스트리트 이런 쪽으로 또 차들이 몰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노던 블루바드는 또 막히게 될 것이고 누구 막히면 또 버스가 유니온 쪽으로 나갈 때 되고 딴 쪽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막힐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를 한 거고요. 파일리스트로 1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욕시에서 세 번째로 번화하고 되게 혼잡한 곳으로 지정이 될 만큼 교통량이 많고 많이 이제 밀리고 하는 지역이라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뭔가 뉴욕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설치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유니온 스트리트도 그렇고 다들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 하나만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가 오히려 막히게 되고 그러면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는 메인 스트리트도 역시나 다른 데가 밀리니까 버스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요. 예. 우선은 이 버스 전용 도로가 꼭 메인 스트리트에 필요한지는 전혀 모르겠고 여기 사시는 분, 또 시의원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스터디를 하거든요, 보통.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몇 퍼센트의 차가 왼쪽으로 갈, 우회전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스터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버스웨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그렇군요. 힘든 조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교통 흐름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사전 어떤 연구나 이런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서 연구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더 이해가 안 갔고요. 이미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을 보겠다. 이거는 뭐 어드 시리를 봐도 이런 적이 없고, 특히 이렇게 힘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들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뉴욕시의 상인들이 나서서 뉴욕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필을 한 걸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명령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시장님이 내가 뭐 얼마큼 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크 레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맨하탄에 있는 뭐 14th Avenue 뭐 이런 데는 버스 전용 차로를 해가지고 정말 잘 됐다, 비즈니스가 나섰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맨하탄하고 플러싱은 전혀 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뭐 맨하탄이 잘 됐다 그래서 뭐 브루클린, 스테이트 아일랜드, 퀸스 아무데나 뭐 가서 여기도 잘 됐으니까 여기도 해야지,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얘기 같은데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특성도 있는 거고 그 주변 상황도 다른데, 뭐 그 14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14가 벌써 네. 1년 넘게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체증이 완화됐다고 해서 메인스트리트도 똑같이 되란 법은 없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만약에 버스 전용차로가 메인스트리트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상인들 사이에 어떤 피해가 있을 거로 예상하세요? 우선은 딜리버리 같은 거나 또 특히 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 그만큼 교통 혼잡이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소방차, 구급차, 진짜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굉장히 또 큰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교통 혼잡이 있으면 잘 안 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쇼핑 간 멀천들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손님들, 고객들이 좀 생각하고 줄어들 있습니다. 거라는 거죠. 뭐 한 번 들어가면 뭐 나오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왜 거길 가냐?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만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유니온 스트리트라든가 그 주변 도로들이 전부 다 교통체증이 이제 증가할 테니까 그 주변으로는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렇지만 이제 유니온 스트리트는 이번 기회에 아시아 연맹과 같이 DOT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경찰들이 유니온 상가 앞에 또 건너편 여기 이제 파킹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제 미팅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유니온 상가에 파킹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파킹이 생길 것이니까, 네, 손님들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몇백 군데에 어트넷 스타일 파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파킹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안 빼도 되는, 네. 이런 것들을 없애고 미러 파킹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DOT의 약속을 받았고요. 예. 또 경찰한테는 유니온 스트리트 쪽에서는 파킹을 안 하겠다. 라는 또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파킹 그래서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 선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겠다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뭐 유니온 스트리트 상가 쪽에서는 특히 노동 쪽에 있는 조금 더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파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생각을 하고 있고, 550만 불이라는 DOT에서 이제 유니온 상가에서 받은 돈이 있거든요. 네. 그 돈도 DOT와 함께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8년 전인데요. 그 유니온 스트리트 뷰티피케이션이라고 DOT에서 이제 따로 유니온 상가를 위해서
측정한 이 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돈으로 그거는 귀를 닦아도 되고 뭐 아,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뭐 옛날에 장승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멈칫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DOT와 또 이것 때문에 만나면서 네네. 이렇게 전화해보기 조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50만 불을 가지고 앞으로 유니온 상가 주변의 어떤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그 돈을 쓰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네. 그게 바로 유니온 스트리트 뷰티피케이션 프로젝트라고.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온 상가가 조금 더 손님들이 오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버스 전용 차선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2주 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week. 예, 지금도 예. 유니온에서 메인스트로 들어갈 때는 한 블락 지나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아, 지금도 그렇게 안 네. 되는군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블락 지나면 라이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에 이제 차량 흐름은 다 이제 조정을 해놨군요. 메인 스트리트로 진입하지 네, 못하도록. 천천히 예. 그리고 이제 2주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만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신호체계나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겠죠. 뭐 앞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에 있는 파킹 공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유니온 상가에 지원된 예산을 통해서 뭔가 시설 면에 있어서의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다. 그래서 상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있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뉴욕시 이번 결정이 마치 전시용 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권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또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 뭐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잘 서로 상의해서 받을 수 있다면 또 상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지난 23일 결정된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버스 전용 차선 운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온 스트리트 소상인협회 이믹환 회장이었습니다.